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고 관리에 있어서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물류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고 관리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진이라든지 영업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류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재고입니다. 재고가 맞지 않으면은 경영진도 그렇고 영업부도 많은 불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재고가 맞지 않느냐? 재고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재고가 정확하면 얼마든지 나는 영업을 잘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불만이 있는 회사가 많을 것입니다. 재고가 맞지 않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고가 맞지 않다는 것은 바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실물 재고와 보이지 않지만 전산상의 데이터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재고가 맞지 않다라고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전산상의 재고와 실물 재고가 맞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겠지요. 결국은 이제 물류센터로 제품이 들어와서 마지막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재고가 정확하게 맞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재고가 맞지 않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입하 검품을 하게 됩니다. 공장으로부터 들어온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확한 입하 검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재고가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 재고를 이제 해당되는 로케이션에다가 이제 정확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잘못된 로케이션에 보관을 한다든지 했을 때 또 이제 재고 숫자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제품을 이제 보관하는 과정 중에 파손이라든지 또 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파손 분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재고 수량에 정확히 반영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재고가 틀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이제 재고 오류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피킹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왔을 때 하나하나 제품에 주문을 피킹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오피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피킹이 누적되었을 때 또 이렇게 재고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이 나갈 때 출하 검품에서 이제 또 작업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검품에서 잡아내지 못하면 재고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재고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재고가 맞지 않다는 것은 즉 우리 회사의 실물 재고와 전산상의 데이터 재고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는 세 가지의 케이스입니다. 실물 재고와 전산 재고에 있어서 실물 재고가 전산 재고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 또 그리고 많이 잡히는 경우, 또 그리고 이제 전산 재고와 실물 재고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이제 실물 재고가 전산 재고보다 적은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물 재고는 50개가 있는데 전산상에 잡힌 재고는 100개라는 거죠.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산상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회사의 전산상의 데이터는 이제 100개라는 거죠. 100개가 있는 줄 알고 바로 이제 고객은 주문을 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은 50개밖에 없어요. 그럼 50개가 결품이 나겠죠? 바로 이제 결품이 나게 되면은 바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결품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고객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분명히 이제 재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주문을 넣었는데 물건에 재고가 없다고 이제 통보가 왔을 때는 고객은 화가 나게 될 뿐더러 나는 다시는 이제 이 회사와 거래를 안 하게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즉 이 경우는 이제 바로 기업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실물 재고가 이제 전산 재고보다 많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물 재고는 이제 100개인데 전산상의 재고는 50개가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객의 주문은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주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50개를 기준으로 해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실물은 이제 10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품은 나지 않습니다. 결품은 나지 않지만은 물류센터에서는 이 50개의 재고가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50개가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물류센터에 머물게 되면 판매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판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업의 판매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에서는 이 제품이 계속 보관은 되어지기 때문에 보관비가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실물 제거와 전산 제거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업에서는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이 되고 또 판매 기회가 이제 상실됨으로 인해서 각종 이제 이익이 이제 줄어들고 또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지 않고 바로 이제 실물 제거와 전산 제거가 일치되어서 정확한 제거와 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기업은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회사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재고 관리를 정확하게 100%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재고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류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재고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재고가 틀리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고가 틀어지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재고가 틀어지는 경우는 검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수는 바로 입하검수와 출하검수가 있습니다. 입하검수와 출하검수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검수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 맞는 그러한 검수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로케이션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제품을 해당되는 로케이션에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로케이션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 보통 이제 로케이션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이제 ABC 분석을 해서 출하 빈도에 맞게 그리고 차등되게 오히려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로케이션 관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해야 될 것은 피킹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고객 주문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가장 많은 오피킹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재고가 틀어지게 되는데 그 회사 제품의 특성에 맞는 피킹 시스템을 또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업이 끝나면은 재고 조사를 또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고가 맞는지 틀린 게 없는지를 당일 1단위로 이제 재고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은 재고 조사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확한 재고 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작업이 이제 1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단위로 재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리정돈은 바로 단순한 제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제품들을 과감히 처분을 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은 내가 찾기 쉬운 위치에 이렇게 배치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정리정돈이 되겠습니다. 재고가 틀어지는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히 이제 그 회사에서 분석을 하고 회사에 맞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하나하나 도입해 나갈 때 정확한 재고 관리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CEO부터 물류를 담당하는 자부터 충실하게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류의 기본을 충실히 익힌 뒤에 그 물류 기본에다가 우리 회사 물류의 특성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의 물류 담당자나 우리 CEO들은 우리 스스로가 물류 컨설턴트가 되어서 물류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특성을 알고 또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러한 이제 물류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발휘하고 또 정리정돈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실시하다 보면은 물류의 정확도는 올라갈 것이며 또 재고는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컨설턴트의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하게 되면은 더 물류는 이제 첨단화되고 발전을 하겠죠. 자체적인 어떤 물류의 노력 없이 갑자기 물류 자동화를 한다든지 물류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고 관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물류 기본에 충실해서 내 스스로가 물류 컨설턴트가 되고 또 내 스스로가 물류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회사의 물류를 정확히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